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다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일신노트 고등수학 6단원에 있는 경우의 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네, 이걸로 1학기 때부터 시작된 대장정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61번부터 끝까지 74번 문제까지 풀게 될 텐데요. 미리 보셨으면 알겠지만 문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잘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 61번인데요. 지금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다음과 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증명하려고 할 때에 빈칸을 채우는 문제인 거고, 여기서는 또 친절하게 빈칸 가나다에 들어가야 될 것을 후보를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 중에서 뭐가 맞는 말일지만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보면은 일단은 이 녀석은 자 상황을 주어줬죠. 자, n 플러스 3c n 플러스 1이라는 거를 갖다가 굳이 이제 상황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지금 어떤 a라는 집합이 있고 이 집합의 원소가 1부터 n 플러스 3까지 있는데, 자, 이 녀석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인 그 부분집합의 개수를 갖다가 n 플러스 3c n 플러스 1이라고 뒀습니다. 그럼 뭐 말이 되긴 하죠. 서로 다른 n 플러스 3개의 원소 중에서 내가 n 플러스 1개를 뽑아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려고 해. 그러면 딱 그 부분집합의 개수가 이만큼 나오지 않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이걸 갖다가 그럼 다른 방법으로 세보는 건데, 크게 세 가지로 케이스를 분류해가지고 했습니다. 그 케이스 분류된 걸 갖다가 제가 형광펜을 이렇게 쳐보면, 자, 보이십니까? 지금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가장 큰 원소가 가이고, 자,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n 플러스 1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ncn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가장 큰 원소가 누구냐를 가지고 이제 케이스를 나눈 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이미 A에는요 1부터 시작해서 n 플러스 1, 2, 그리고 3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n 플러스 1개만큼 뽑을 건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장 작은 게 n 플러스 1일 수도 있겠고요. 가장 작은 게 n 플러스 2, 가장 작은 거라니. 가장 큰 거. 가장 큰 원소가 n 플러스 2거나 아니면은 n 플러스 3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네, n 플러스 1개를 뽑으려고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가장 첫 번째에서는 원소의 개수가 일단은 n 플러스 1개이면서 가장 큰 원소가 가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첫 번째 경우에서 가장 큰 원소가 n 플러스 1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원소 n 플러스 1은 갖다 놓고 다른 애들은 n 플러스 1보다 작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부터 n 중에서 내가 n개를 뽑아야지 요거까지 합해서 요거 한 개까지 해서 총 n 플러스 1개의 원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말이 딱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에 들어가야 될 건 가장 큰 원소가 n 플러스 1일 때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2번에서 이번엔 가장 큰 원소가 나이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제일 큰 원소를 n 플러스 2라고 해보자. 그러면 나머지 원소들은 1부터 n 플러스 1 중에서 골라야 하는데, 여기서 n개를 골라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개수가 어떻게 돼? n 플러스 1개 중에서 n개를 골라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요 상황이 여기 있는 이 2번의 상황과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번에 가장 큰 원소는 n 플러스 2였겠구나. 그러면 다음은 안 보더라도 가장 큰 원소가 n 플러스 3일 때를 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케이스 3개는 서로 겹칠 리가 없습니다. 가장 큰 원소가 1번, 2번, 3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겹칠 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n 플러스 3c n 플러스 1은 ncn 더하기 n 플러스 1cn n 플러스 2cn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봐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곧바로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도 62번입니다. 62번에서는 어느 학교에서는 확률 통계 미적분 그리고 기하 수학 과목 이제 3개랑 그리고 또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이 과학 과목 4개를 갖다가 선택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두 학생 A, B가 이 7개 과목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선택하려고 한다. 그러고서 이제 나온 게 A랑 B는 각각 1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포함한 3개의 과목을 선택한다. 일단 수학은 무조건 하나를 들어야 되나 봐요. 그 다음에 A가 선택하는 3개의 과목과 B가 선택하는 3개의 과목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과목의 개수는 1개만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교집합이 한 개여야 된다는 얘기겠죠, 원소가. 그래서 A랑 B가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하고서 긴 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가 안 주어져 있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문제도 봐봐요. 이게 얼추 보면은 지금 여기서도 케이스 분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모의고사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답지를. 그래서 너네도 나중엔 이런 풀이 과정을, 내가 증명 과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너네가 직접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뭐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A랑 B가 선택하는 과목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 과목인 경우랑 아니면 과학 과목인 경우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집중을 했네요. 뭐에 집중했어요? 네, 이 두 번째 조건, 둘이 서로 겹치는 과목이 일단 서로 무조건 이제 한 개만 겹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과목이 케이스로 첫 번째로는 그 과목이 이제 수학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과학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눴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 정도는 생각하라 이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우선은 겹치는 과목 하나를 찾아야 될 겁니다. 자, 수학 과목 중에서 이제 한 개를 어쨌든 겹치는 과목을 선택해야 되니까 세 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끄덕끄덕 가능하고, 자, 이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6개의 과목 중에서 A가 2개 선택하고 나머지 4과목 중에서 B가 2개를 선택해야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6개 중에서 A가 2개를 골라야 하고 그 다음엔 B가 4과목 중에서 2과목을 골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15 곱하기 6이 되면서 90이 나오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가에 들어가야 될 거는 일단 90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수학 과목은 이제 3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3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1번 케이스에서는 3 곱하기 90, 즉 270까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다음엔 2번입니다.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이번엔 과학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우선 과학 과목 중에서는 일단 한 과목 겹치는 걸 골라야 하기 때문에 사시 1이 돼서 4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6개의 과목이 있는데요. 그 A랑 B가 아까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수학 과목을 1개 이상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케이스 안에 또 케이스가 나눠지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자,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일수록 케이스 안에 케이스를 또 나눌 때가 있다. 됐습니까? 이거 이따가도 나중에 73번인가? 72번인가? 거기 안에서도 또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 나오니까 이것도 같이 봅시다. 케이스 안에 케이스. 자, 그러면 이번엔 또 뭐야? 이때도 A랑 B가 모두 수학 과목 1개랑 과학 과목 1개를 이제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고, 아니면 A랑 B 중에 한 명은 수학 과목 2개를 선택하고 다른 한 명은 수학 하나랑 과학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2가지밖에 없어요. 이미 A랑 B가 자 공통적으로 과학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A도 2개 골라야 되고 B도 2개 골라야 하는 상황인 건데,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A가 수학 하나, 과학 하나, 마찬가지로 B도 수학 하나, 과학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로는 자, 둘 중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A가 수학을 2개 선택하고 B가 수학 하나, 과학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거꾸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혹여라도 이런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선생님, 과학 2개, 수학 2개는 안 됩니까? 그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아까 조건에서 1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어쨌든 수강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하나씩은 무조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이런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러하면 A랑 B 모두 수학 과목 1개랑 그리고 과학 과목 1개를 선택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A부터 시작해서 자, A는 일단 수학 과목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과학 과목도 아까 하나 선택한 거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중에서 한 개를 고르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자, 이번에는 이제 B가 고를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B가 수학 2개 중에서 하나, 또 과학 2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되므로 결국 9 곱하기 4가 돼서 36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엔 이번엔 A랑 B 중에서 한 명은 수학 과목 2개를,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수학 과목 1개랑 그리고 과학 과목 1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러면 나번의 케이스는 이런 거겠죠. 자, 일단 A랑 B 중 누가 될지는 모르니까 자, 일단은 2가지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A가 이제 수학 과목 2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B가 수학 과목 2개를 선택하거나. 자, 그러니까 그 2가지 곱해 놓고서 자, A가 만약에 수학 과목 2개를 선택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B는 나머지 수학 하나 남은 거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과학 3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는 2 곱하기 9가 되면서 18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에 들어갈 건 18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요거 맨 처음에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인 경우가 일단 과학 고르는 거 4가지가 있었고 그래 놓고 나서 그 안에서도 이제 나머지 과목을 선택하는 방법의 가지수가 이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를 더해줘야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36개랑 두 번째 케이스 18개를 더해서 이거는 4 곱하기 54 즉 216이 나오게 됩니다. 216이 중요한 건 아니고 가랑 나만 구했으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90과 18을 더해서 2번 108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풀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계속 힘들죠? 특히나 이 63번이 좀 여러분들한테도 어렵게 느껴지기는 할 겁니다. 잘 한번 따라와 봅시다. 다음은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이 n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려고 한답니다. 자, 꺼낸 공에 적혀있는 세 수 중에서는 어느 두 수도 연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연속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케이스 분류를 하시는 게 고일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한번 지켜봅시다. 주머니에서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세 수 중에서 어느 두 수조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자, 1.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에서 자, 2. 자, 주머니에서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세 수가 모두 연속되는 경우랑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세 수 중에서 두 수만 연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하니까 여기서는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될 게 지금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표시는요, 이 3가지 케이스를 다 더하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케이스 3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이 1은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그리고 2랑 3은 그 중에 일부분인 거예요. 일부분. 자, 그런데 뭐야, 나는 서로 어느 두 수도 연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자, 그건 차라리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연속되는 걸 제외하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1번에서 2번과 3번의 경우의 수만큼을 빼주면 된다라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우선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보려고 합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n개의 공 중에서 3개를 뽑는 거니까 nc3이 되는 거라서 여기 잘 나와 있죠. nc3 이건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번의 경우입니다. 2번의 경우는 세 수가 모두 연속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쉽게 집합처럼 생각을 하고자 한다면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총 n개의 공이 있는 건데, 여기서 연속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1, 2, 3이어서 연속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2, 3, 4여서 연속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3, 4, 5여서 연속될 수도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n-2, n-1, n 이렇게 해서 연속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그룹을 짓다 보면은 가장 작은 숫자가 보이시죠? 가장 작은 숫자가 처음에는 1일 때 1을 골랐다고 치면은 1, 2, 3이 딱 주르르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2를 골랐어? 자, 그럼 2, 3, 4가 딱 선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장 작은 수를 가지고 판별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결국 1부터 시작해가지고 쫘라락 할 수 있을 텐데, 자, 그 마지막이 언제야? n-2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가 딱 3개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의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결국 저는 1부터 시작해서 n-2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도 몇 가지가 나와요. 그쵸? n-2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속되는 그 경우의 수는 n-2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3번이 조금 어려운데요. 자, 3번의 경우는 뭡니까? 자, 주머니에서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 중에서 두 수만 연속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여기는 좀 친절하게 또 구체적인 상황까지 또 줍니다. 케이스 안에 케이스라고. 자, 연속되는 두 수 중에서 하나가 1인 경우의 수는 하고 이제 물어보고 있고, 그게 이제 가다. 또 연속되는 두 수 중에서 하나가 n인 경우를 또 나눕니다. 자, 그러면 연속되는 두 수 중에 하나가, 여기를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가 1인 경우는 이런 뜻이겠죠. 1, 2 이렇게 포함된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하나가 더 결정되는 순간. 자, 그러면 일단 1, 2가 선택돼서 고정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나머지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3을 고를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3을 고르면은 결국 세 수가 연속되는 건데, 나는 지금 이 두 수만 연속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 중에서 골라야 하므로, 자 그럼 이제 숫자 몇 개 남았어요? 여기 3개 있었고 여기 n-3개였던 건데, 그럼 n-3개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는 거니까 결국 n-3 C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얘는 계산하시면 n-3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가에 들어가야 될 것은 n-3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속되는 두 수 중에 하나가 n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하나 n이 선택되면은 n-1도 자동으로 선택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n-2는 제외하고 나머지 n-3개의 원소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되니까 여기도 똑같이 n-3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연속되는 두 수 중에 하나가 1인 경우는 했는데, 자 이번에는 연속되는 요 케이스를 하나 조그맣게 1번 동그라미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2번 동그라미를 찾아서 이 둘을 각각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케이스 안에 또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뭐냐, 연속되는 두 수 중에서 어느 하나도 1과 n이 아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거의 경우의 수는 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숫자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몇 개 써줄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이제 1과 n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연속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되는 수가 2, 3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2, 3일 수도 있고, 아니면 3, 4일 수도 있고, 4, 5일 수도 있고, 5, 6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n-2, n-1까지도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 첫 번째 2, 3일 때부터 한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2, 3일 경우에 1이랑 4는 선택될 수가 없습니다. 선택되면 세 수가 연속인 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1과 4는 제외시켜주고 나머지 요거 원수 몇 개 남았어요? 그쵸? n개 중에서 4개 제외했으니까 n-4일 겁니다. 자 그 중에서 한 개만 고르면 되니까 결국 n-4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저 2, 3을 골랐을 때도 n-4개가 될 거다. 자 근데 그것뿐인가요? 3, 4일 수도 있고, 아니면 4, 5일 수도 있고, 아니면 5, 6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2랑 3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니? 2, 3일 때도 있겠지만 마지막은 n-2, n-1일 때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맞나요? 자, 그러므로 나는 결국 세줘야 되는 게 맨 첫 번째 숫자를 친다고 생각하자. 센다고 생각하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2를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자 아니면은 내가 3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3 선택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3, 4가 묶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선택이 돼? 그쵸? n-2까지 선택이 되죠. 그럼 n-2 선택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묶였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 있는 원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2부터 시작해서 n-2까지. 자 요거를 셀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1부터 10까지 몇 개 있어요? 10개죠? 이거 10 빼기 1 한 다음에 9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 뒤에 플러스 1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거 몇 개니 했더니 앞 뒤에 있는 n-2에서 빼기 2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플러스 1까지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n-3개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자 요거 2, 3으로 묶였을 때 n-4개인데, 자 그런 경우가 총 n-3가지나 있게 되니까, 자 이게 바로 나에 들어갔어야 했던 그 괄호의 내용이었겠죠. 되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는 연속하지 않는 수는 다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다가 내가 구하고자 했던 요 답이었던 거죠. 그럼 여기 지워놓고 생각하자. 자 3번에서는 어쨌든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번 동그라미와 2번 동그라미가 있었어요. 1번 동그라미에서는 n-3이 두 개 있었고, 자, 더하기 이번에 나였을 때는 n-3, n-4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이걸 잘 해보면 nc3- 여기 현재 n-2 더하기 그리고 2n-3 그리고 n-3, n-4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자 요 n-3이 저만 눈에 띕니까? n-3으로 묶어주면은 좀 어떨려나? 묶어주게 되면은요 여기가 n-3 곱하기 n-2로 나오게 돼요. 2와 n-4가 더해져서. 자 그러면은 이번엔 또 자 이렇게 n-2가 또 눈에 띄면서, 자 이 둘을 또 더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n-2 그리고 여기도 n-2가 나오게 될 겁니다. 즉 n-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내가 구하고자 했던 다였던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 두시더라도 문제 푸는 게 훨씬 조금 수월해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선은 가에다가 가나다에 해당되는 게 각각 P, Q, R 식이라고 했으니까 가에다가 18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가 n-3이었으니까 15가 되겠고, 자 Q에다가는 17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나에다가 17 대입해 주시면은 14 곱하기 13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에다가 16 대입해 주는데요, 여기다가 16 대입하시게 되면은 16C3-14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16C3은 또 보시면은 3, 2, 1, 16, 15, 14가 되면서 3 약분되고 5, 여기도 약분되면 8 되면서 결국 40 곱하기 14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여기서 14가 약분이 될 테니까 결국 분모는 40 빼기 14 하면서 26, 자는 15 곱하기 13. 자, 13 또 약분하시면 2, 여기 1 되면서 2분의 15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마 좀 계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복잡하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가나다 빈칸 채우는 거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나중에 끝까지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중요한 건 나중에는 이렇게 위에 문제만 나오더라도 이 밑에 풀이까지 그냥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한 전체에서 부분을 빼는 아이디어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일 만한 문제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이산수학 30번 문제인데, 자 보시면은 두 집합 x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y도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a의 원소의 개수가 2개부터 4개 사이인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사실 이 함수 f는 사실 뭐 별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여기 정의역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역 y가 있는 상태에서 x는 1, 2, 3, 4, 5, 그 다음에 공역은 0이랑 1이 원소인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 a가 뭔지를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거나 일단 설정해 보세요. 이럴 땐 a라는 걸 예를 들어서 1, 2, 3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대? 만약에 함수 f는 자 x가 만약에 a의 원소이면 1로 향해 가는 거고, 만약에 a의 원소가 아니라면 0으로 간답니다. 자, 그럼 현재 1, 2, 3이 a의 원소니까 그럼 1은 1한테, 2도 1한테, 3도 1한테 갈 거고요, 나머지 4랑 5는 a의 원소가 아니니까 0한테 간다. 딱 그냥 이뿐인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그냥 집합 a가 결정이 되잖아요. 1, 2, 3이라고 예를 들어 결정이 됐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f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A가 1, 2, 3인데 F가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니? 그거 아니잖아요. 이미 규칙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경우는 그냥 약간 쫄아서 그래요. 쫄아서 그렇고 A를 뭔가 하나라도 설정을 해놓고 나서 이 규칙을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쫀 것도 있겠고 이 말이 아예 무슨 뜻인지 몰랐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은 이제 쫄아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럴 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 규칙 잘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뭐 하나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나중에 해보셔야 돼요. 규칙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하나씩 넣어보면서 규칙을 파악해 나가야 된다. 그거는 제가 그 전에 요거 4단원 함수, 5단원 함수 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함수의 개수 막 판정하고 그럴 때. 자, 그러므로 결국 F의 개수는 결국 A의 개수만 세주면 된다라는 것 뿐인 거고, 그럼 A는 뭐야? X의 부분집합인 거잖아. 그러면 A는 원소의 개수가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2개여야 돼? 그러면은 X의 원소 5개 중에서 2개 고르면 되잖아. 3개일 때는 5개 중에서 3개 고르면 되고, 4일 때는 5개 중에서 4개 고르면 되잖아. 그러니까 다 더하면 끝나죠. 이게 바로 집합 A의 집합 A의 개수인데, 그래서 이거 10 더하기 10 더하기 5 하셔서 25가 정답이 됩니다. 이게 끝인가요, 선생님? 네, 이게 끝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셔서 문제 25로 정답 내시면 되겠다. 다음 넘어갑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셔라.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이거 어찌 보면 사실 함수 문제죠. 함수 문제인데 이게 이쪽까지 왔네요. 그만큼 경우의 수랑 이 함수의 개수 세는 거가 구분이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제가 하는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씩 넣어보면서 규칙성을 파악해보자, 이런 컨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집합 x가 있는데, 자, 얘가 1대1 대응이고요. 그 다음에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가 다음과 같다. 개수를 구해라. 자, p가 소수가 되면은 fp는 p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A보다 B가 크고 만약에 A가 B의 약수이면 FA보다는 FB가 크다. 그래서 A가 만약에 B의 쫄따구다, 약수다. 그러면은 함수값조차도 FB가 더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정의역 X의 원소가 1부터 시작해서 8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난 이 중에서 일단은 여기 문제에서 소수에 대해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소수부터 우선 찾아봐야 될 거예요. 2, 3, 5, 7. 자, 그러면 이것도 다 써봐. 모르겠으면. 그러면 F2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다 쓰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하게 될 겁니다. 가번 조건에 의해서. 그럼 이건 이렇게 냅두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건드렸냐면 약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수. 자, 그렇다면 약수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약수 관계에 있는 것들을 좀 살펴봅시다. 가장 첫 번째로 1은 큰일 났어요. 모든 수의 약수입니다.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1이 제일 쫄따구예요. 그러면 1의 함수값은 다른 애들의 함수값보단 작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미 여기서 나온 거 아니야? 1은 당연히 함수값이 1이어야지. 2, 3, 4, 5, 6, 7, 8일 수 없지. 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하게도 1은 모든 다른 2, 3, 4, 5, 6, 7, 8의 모든 수의 약수기 때문에 2, 3, 4, 5, 6, 7, 8의 함수값들보다도 작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1밖에는 선택지가 없어요. 자, 이것 또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1대1 대응이 아니었다면 좀 복잡해졌겠죠? 2, 3, 4, 5, 6, 7, 8이 예를 들어 8이었어. 다 8로 가. 그러면은 1이 될 수 있는 거는 7, 6, 5, 4, 3, 2, 1 다 됐겠죠? 네, 그럴 수가 없고 얘네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1은 제일 작은 1밖에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F1은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도 생각해 볼게요. 야, 이것도 간단해. F2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선택지는 1 아니면 2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1은 이미 누가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2는 어디로 가야 돼? 네, 2로 가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냥 이거 하나 찾아보다 보면은 이렇게 여기다 이게 규칙만 써놓기 시작하면은 결국 돼야 되는 게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2도 그냥 2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이라고 다르겠니? F3도 3보단 작거나 같아잖아. 그럼 선택지가 1, 2, 3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도 1이랑 2는 누가 점쳤어. 그래서 이제 3밖에 없어. 그러면 3 선택해. 자, 그러면 조건 쓴 것들은 갖다가 좀 지워줄게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5입니다. 자, F5의 값은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5가 선택할 수 있는 건 4 아니면 5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선 나는 케이스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F5가 4인 경우, 두 번째는 F5가 5인 경우로. 왜냐면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F5가 4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남게 되는 것 중에선 소수 7이 보이는데 7은 7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기 때문에 결국 7 아니면 6 아니면 5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3, C, 1이 되겠고요. 그 중에 하나로 예를 들어 7이 5를 선택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4랑 6이랑 8을 각각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조건, 약수 조건 때문에 이 4랑 8이 서로 약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4가 8의 약수다 보니까 4는 이제 4랑 8은 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하고 우선은 6부터 함수값을 어디로 보낼지 좀 결정하겠습니다. 6은 딱히 제한받는 게 없습니다. 6은 6의 쫄따구들 2랑 3보다는 어쨌든 큰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 건데 2는 2, 3은 3이다 보니까 6은 어쨌든 2랑 3보다는 큰 수만 가지면 되는 거라서 나머지 6, 7, 8 중에서 선택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6이 선택하는 경우도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6을 예를 들어 선택했다고 치면은 자, 이제 남게 된 건 알아서 4랑 8인데 알아서 8은 8한테 가야 되고 4는 7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8이 더 큰 형님이니까. 되시겠습니까? 이걸로 그냥 그 마지막 경우는 그냥 한 가지밖에 안 나오므로 여기서는 총 9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엔 5가 5한테 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딱 떠올린 게 있을 텐데, 야, F5가 4로 가는 거랑 F5가 5로 가는 거랑 뭐 그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5가 F5한테 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자, 7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7 아니면 6 아니면 4, 그러니까는 3C 1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는 6 선택하는 것도 자, 뭐 예를 들어서 7이 4한테 갔어. 그럼 6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6 아니면 7 아니면 8이니까 또 세 가지. 그 다음 나머지 또 6 선택했어. 그럼 남게 되는 건 7이랑 8인데 그거는 4랑 8이 각각 큰 건 큰 애가 가져가지면 되고 4는 7을 가지면 되니까 나눠 가지면 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 9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번뜩였다면 뭐 어차피 같은 경우 아닌가 해서 그냥 여기도 9가지 하시면은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더해주시게 되면은 18가지로 끝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8입니다.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이제 66번 문제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 나형 19번 문제입니다. 19학년도 수능 저가 수능 봤을 때 그때 적인데 아무튼 다음은 집합 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에 대해서 합성함수가 등장했습니다. 이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인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하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요?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가 5개여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잠깐 읽지 않는다 치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F 합성 F인 거잖아요. 그럼 우선 결국 F 징검다리를 2번 건너게 되는 걸 텐데 결국 이 마지막 엔딩에서 다 선택되는 원소의 개수가 5개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애초에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생으로 푼다고 하면은 이런 거 없이 그냥 생으로 푼다고 하면은 당연히 케이스를 뭘 생각해 봐야 될까? 그쵸? 기존 F의 치역이 원소가 몇 개였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가 3개였을 수도 있겠고 4개였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5개였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진짜 6개 다였을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얘 치역이 예를 들어서 원소가 3개였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 1부터 6까지가 어느 3개만 타겟팅해서 갈 거 아닙니까? 보기 편하게 이렇게 1, 2, 3, 4, 5, 6이 1, 2, 3한테만 갔는데 자 1은 1한테, 2는 2한테, 3은 3한테 자 4, 5, 6도 다 3한테만 갔다고 할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1은 누구한테? 네 1한테 가야 되고 2도 2한테, 3은 3한테 자 그래서 엔딩의 치역도 원소가 결국 몇 개? 네 3개가 맥시멈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건 당연하지 않니? 여기 원소가 애초에 3개밖에 없었잖아.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이. 그러면 두 번째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한 명이 막 양다리 이렇게 가는 거 아닌 이상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첫 번째 함수는 치역이 우선 몇 개여야겠다? 최소한 5개 이상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5개 정도는 선택이 되어야 그 다음에 여기가 1대1 대응이면 5개로 가겠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치역의 원소가 6개일 수도 있을까요? 이제 맥시멈이 6개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1부터 6까지가 1은 1한테 2는 2한테 해서 막 이렇게 정직하게 갖다 치자. 그럼 두 번째 함수도 치역 6개일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치역 6개여도 안 되겠네. 그럼 결국 치역이 몇 개일 수밖에 없다? 5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해보다 보면 발견적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이 어디 나와 있는 거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읽어보면은 함수 F와 함수 F 합성 F의 치역을 각각 A랑 B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렇게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을 갖다가 A라고 두겠고 그 다음에 여기 치역을 B라고 두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건데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6이면 자 즉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이 6이면 우리 아까 했었죠. 1은 1한테 2는 2한테 3은 3한테 이렇게 정직하게 가는 거. 자 그렇게 되면은 함수 F는 1대1 대응이 될 것이다. 뭐 끄덕끄덕이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네 F 합성 F도 1대1 대응이 돼버려가지고 네 B의 원소의 개수도 6이 돼버렸겠죠. 네,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서 네, 여기도 B의 원소의 개수가 6개가 나왔을 겁니다. 그럼 이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일단은 NA가 6일 수가 없었고요. 자, 그 다음에 NA가 만약에 4 이하가 되면은 즉 첫 번째 치역이 이렇게 4개밖에 없어. 그럼 아무리 여기서 내가 1이 1한테, 2는 2한테, 3은 3한테, 4는 4한테 정직하게 간다 치자. 정직하게 가도 치역의 원소가 4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또 5개가 안 돼가지고 자 B의 원소의 개수도 4개가 맥시멈이 되겠구나. 그러므로 A의 원소의 개수는 5개 즉 B랑 A가 똑같은 원소의 개수 똑같은 집합일 때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 과정이 우리가 방금 했던 그런 추론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해보면서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입니다. 그러므로 X의 부분집합 A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뭐 쉽죠. 그냥 이 6개 중에서 5개 고르면 되는 거니까 6C5가 되겠죠. 그래서 6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밑에 미리 보시면은 가나다에 들어가야 될 거는 각각 PQR이기 때문에 숫자입니다. 숫자. 그래서 숫자만 나와주면 된다. 자, 그리고 2번에선 뭐냐면 자 1에서 선택한 집합 A에 대해서 X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를 갖다가 K라고 하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 말뜻이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이 모두 다 1, 2, 3, 4, 5한테 갔어.
막 이렇게 갔어. 1은 2한테, 3은 3한테, 5는 5한테. 근데 6은 이제 5한테 갖다 칩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치역의 원소는 1, 2, 3, 4, 5가 됐는데, 자, 선택 못 받은 건 6이었었던 거죠.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 속하지 않는 원소를 갖다가 우리가 K라고 하자. 아까 전에 6 같은 애가 딱 그런 애인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원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전에 이렇게 간다고 쳤을 때 6이 꼭 5한테 갈 필요는 없었고요. 자, 4한테 가도 되고 3한테, 2한테, 1한테 가도 됐었습니다. 이 5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OC1이니까 5가지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5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에서 선택한 요 A1, A2, A3, A4, A5. 자, 요걸 그냥 1, 2, 3, 4, 5라고 둘게요. 1, 2, 3, 4, 5에서, 자, 그리고 또 2에서 선택한 그 FK, 즉, 아까 전에 F6. F6의 함수값은 뭐 5개 중에 하나 나왔었죠. 자, 이거에 대해서 F6의 값 또한 어쨌든 A의 원소기 때문에, 그쵸? F6이 1한테 갈 수도 있었고, 2한테 갈 수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자, 결국 FK는 A의 원소이며 또 A랑 B가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자, A의 원소는 다음과 같이도 표현이 될 수 있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아까 전에 집합 A를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집합 B도 어쩔 수밖에 없느냐? 아까 전에 함수가 이렇게 정직하게 간다 치자. 자, 그렇게 되고 나면은 자, 1 다시 어디로 가요? 네, 1한테 가고 2는 2한테, 3은 3한테, 4는 4한테, 5는 또 5한테 가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뭐냐면 요 1을 갖다가 내가 A1, A2, 여기 A3, A4, A5라고 썼을 때 여기 있는 1은 의미가 FA1, 여기는 FA2.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FA5까지. 그럼 결국 FA1부터 FA5까지가 네, A1부터 A5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로 표현을 한 것뿐이다. 자, 어쨌든 이 별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개수는 집합 A에서 집합 A로의 1대1 대응의 개수와 같기 때문에 A에서 A로의 1대1 대응 가지수는 5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리하자면은 자, 첫 번째 그 F 함수의 치역 6개 중에서 5개 구한다. 그래서 6C5 해놓습니다. 자, 둘째, 여기 1, 2, 3, 4, 5를 골랐는데 그럼 6이 1, 2, 3, 4, 5 중에서 하나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르는 거 5C1.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 2, 3, 4, 5가 어쨌든 1, 2, 3, 4, 5한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정직하게 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갈 수도 있다 보니까 그거 가지수가 5 팩토리얼. 네, 그래서 이걸 다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6이랑 5랑 그리고 5팩토리얼은 120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 PQR로 둔 것 뿐이니까 계산 자체는 간단합니다. 다 더해주시게 되면은 131. 이거 1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그 정답표에서 제가 이제 정답표를 잘못 만들어 둬가지고 뭐 답을 잘못 적어놨어요. 1번이 정답이 맞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67번입니다. 7명의 학생이 양로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청소도우미 2명, 빨래도우미 2명, 그리고 식사도우미 3명으로 역할을 나누려고 할 때 가능한 방법의 수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은 7명 중에서 청소도우미 2명, 그리고 빨래도우미는 이제 5명 중에서 2명 고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은 다 식사도우미로 보내면 되니까, 자, 7, 6, 42, 21 곱하기 10 하셔서 210까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에 수련회에 참가한 5명과 남학생 6명을 4개의 방에 배정하려고 한다. 여학생은 1호실에 3명, 2호실에 2명을 배정하고 남학생은 3호실과 4호실에 각각 3명씩 배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여자 먼저 배정하면 5명 중에서 1호실 3명 고르고 2호실에 2명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자는 3호실, 4호실에 각각 3명씩 넣는 거니까 6C3 그리고 3C3 하셔가지고 이거 다 계산하시게 되면은 10 곱하기 3, 2, 1, 6, 5, 4 딴딴딴 하시게 되면은 200까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요거 좀 잘못 푼 사람들은 어떤 의문도 제기할 수 있냐면 선생님, 제가 어딘가 듣기로는 이렇게 같은 수만큼 나누게 되면은 6C3 그리고 3C3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2팩토리얼로 한번 나눠주라던데요. 이게 2번일 경우엔. 근데 왜 여기서 안 나눠줘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6명을
그냥 아무 구분 없이 3명 나누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펙토리얼로 나눠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3명으로 나누는데 한 명은 3호실, 한 그룹은,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4호실로 옮긴다라고 하는 이렇게 명확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펙토리얼로 나눠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말을 듣고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다시 발목 잡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이것도 좋은 문제다. 편한 문제다. 69번에 남학생 4명이랑 그리고 여학생 3명을 갖다가 3개의 모둠으로 나누려고 한다. 그랬을 때 모둠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그룹 자체에다가 모둠에다가 여학생 1명은 일단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학생을 각각 세워놓고 새 모둠에다가 이제 나눠놓고 생각합시다. 자, 사실 모둠은, 이 모둠이라는 말은 구분이 없었죠. 그냥 3개의 모둠이라고만 했지 뭐 장미반, 개나리반, 아니면 진달래반 이렇게 모둠이 이름이 있었었나요?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둠끼리는 구분이 없었는데 지금 각각 여학생 1명이 이제 각각 이제 모둠으로 찢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이 들어간 순간엔 구분이 이제 생겨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여긴 여자 A, 여긴 여자 B, 여자 C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앞에 있는 모둠은 여자 A가 있는 모둠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분이 생겨버렸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남자 애들이 4명이 있는 거예요. 남자 4명을 어쨌든 하나로 쪼갤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곳에 모두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모둠에 남자 1명은 적어도 있으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선 남자 4명을 갖다가, 자, 4명 중에서 둘이 좀 묶여라. 4C2. 그 다음에는 2명 중에서 1명. 그리고 1명 중에서 1명으로 둘 하나로 일단 나눠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눠진 거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남자 A, B, C, D.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제 1명처럼 생각해서 총 1명, 2명, 3명이 있는 건데 이 3명만 이제 모둠에다 배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 3팩토리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은 6 곱하기 2 곱하기 6 되면서 나 뭐 잘못했나? 여기서 의미를 2번이나 써버렸네요. 이게 스토리 따라서 이제 하기 나름인 건데 차라리 그냥 이렇게 얘기해보자. 자, 4명 중에서 일단은 2, 1, 1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남자 4명 중에서 2명을 일단 묶어 놓습니다. 4C2, 즉 6가지가 있겠죠. 자, 이 상태만으로 이미 이렇게 3명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3팩토리얼만 해줘서 이제 배정만 해주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36이 나오게 되는 거였죠. 거기서 괜히 이 EC2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안 해도 됐었는데.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다음에 7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과 같은 7개의 사물함 중에서 5개의 사물함을 남학생 3명이랑 여학생 2명에게 각각 1개씩 배정하려고 한답니다. 자, 같은 층에는 남학생이랑 여학생 사물함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남자 있고 여자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붙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물함을 배정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이 문제가 어렵기는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게 너무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케이스를 하냐에 따라서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아니면 좀 간단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뒤에 문제에서도 바로 또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케이스 분류를 했냐면 일단 크게 2가지로 생각하자면 여자들끼리 서로 같은 층 사물함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자가 서로 다른 층 사물함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저 두 경우는 겹칠 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 저기 하나 구하고 여기서도 경우의 수 구하고 나면 이 둘만 더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저는 풀이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남자들 가지고 기준으로 놓고서 케이스 분류를 할 수도 있겠지요. 여자가 인원수가 적길래 그냥 저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 케이스부터 제가 문제를 개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자가 같은 층을 쓴다고 했을 때도 이 세부적으로는 케이스가 남자 3명이 같은 층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가 하나로 쪼개져가지고 다른 층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남자가 만약에 3명이서 같은 층을 쓴다고 하면은 이건 당연히 1층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이제 1층을 다 점거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자들끼리는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이제 몇 팩토리얼? 그렇죠. 3팩토리얼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자도 이제 선택을 하면은 같은 층 써야 되긴 하는데 2층을 쓰거나 아니면 3층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층을 선택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고, 층 하나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여자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들끼리 자리 바꾸는 2팩토리얼까지 곱해 주시게 되면은 얘는 4, 6에 24 24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를 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남자가 둘 하나로 서로 다른 층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서도 약간 그 러시아 인형 뭐 메트로시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안에 또 막 케이스 나누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남자 둘 하나로 이제 또 쪼개는데, 그럼 여기서도 케이스가 그 남자 두 녀석이 1층을 쓸 수도 있겠고 2층 혹은 3층을 쓸 수도 있겠죠. 자, 2층 3층을 같은 말로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어디 2층에 있거나 3층에 있거나 뭐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하나만 잘 구한 다음에 2배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남자 2명이서 1층을 쓴다고 하면은 우선은 1층 3자리 중에서 2자리를 선택하면 되죠. 남자가 앉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남자 한 명은 위에 4자리 중에서 한 자리에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4C1, 즉 4가지인 거예요. 자, 그렇게 대놓고 나서 이제 남자들이 뭐 자리를 딱 정했다고 칩시다.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둘, 여기 셋. 그럼 남자들끼리도 이제 자리 바꾸는 걸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서 3팩토리얼이 곱해질 거예요. 자, 그렇게 정해지면 여자들은 당연히 2층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자들은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팩토리얼. 자,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3 곱하기 4, 12, 6 하니까 72에다가 2 하니까 여기는 144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끝나게 되고, 자, 이번에는 남자가 2층, 남자 2명이 2층에 갔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럼 2층 3층을 일단 이렇게 써놓고 2층만 잘 구해서 나중에 곱하기 2 합시다. 자, 그러면 남자가 2층을 썼다는 전제 아래에 나머지 남자 한 명은 3층을 쓰거나 아니면 1층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되는데, 자, 짜증나죠? 만약에 그 남은 남자 한 명이 1층을 쓰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럼 일단 1층 3자리 중에서 한 자리를 고르면 되니까 3C1, 즉 3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한 자리를 골랐어요. 그럼 이제 남자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3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자들은 같은 층을 써야 되는데 1층을 쓸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 무조건 3층을 써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층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니까 2팩토리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로 만약에 남은 남자 한 명이 3층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3층에서도 자리 2자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니까 2가지가 있겠고, 자, 이 상태에서 남자들끼리 자리 바꾸니까 3팩토리얼. 자, 그 후에 여자들은 1층을 쓰게 될 텐데, 자, 여자들끼리는 저 3자리 중에서 2자리를 선택한 다음에 뭐 자리 바꿔서 앉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3P2가 되면서, 자, 각각을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일단 위에서는 6, 3, 18에다가 하니까 36 나오겠고, 아래에서는 6에다가 6 하니까 36에다가 72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둘 더한 게 108이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건 2층일 때만이었는데 남자 2명이 3층에 있을 때도 같은 경우의 수일 테니까 여기도 108일 겁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구한 거 108, 108 그리고 144랑 24 더해주시면, 자, 216 더하기 168 하셔서 384가 나오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는 여자가 같은 층을 쓸 경우에는 384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여자가 서로 다른 층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케이스를 나눠 보시게 되면은 크게, 자, 여자가 1이랑 2층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1, 3층 그리고 2, 3층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가장 먼저로 1, 2층을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2층에서 여자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2자리 중에 한 자리니까 우선 2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층에서는 가운데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둘 선택하고 나면은 남자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위에 3층 2자리밖에 없어요. 남자 한 명이 사람을 이제 선택하지 못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층에서는 1층에선 여자가 배려를 해줘서 맨 가생이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층에서 선택하는 가지수는 2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자들끼리 자리 바꾸는 2팩토리얼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남자는 자동적으로
선택하는 가지수가 저렇게밖에 자동으로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끼리는 뭐 자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만 생각해서 3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는 8 곱하기 6이 되면서 48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를 또 풀고 있으면 이건 바보죠. 왜냐면 여자가 1, 2층을 선택하는 거나 1, 3층을 선택하는 거나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도 그냥 48이 되는 거 괜찮겠습니까? 자,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여자가 2, 3층을 선택한대요. 그러면 2, 3층이 서로 다른 4자리 중에서 우선 2자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럼 여자들끼리 이제 자리 바꾸는 것만 하면 되니까 자, 4C2 선택하고 여자들끼리 자리 바꾸는 2팩토리얼. 그럼 여자들 배정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1층밖에 쓸 수가 없을 테니까 남자들끼리는 그냥 자리 바꾸는 3팩토리얼 하셔서 자,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은요 6 곱하기 2, 12에다가 6이니까 7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 더해줍시다. 70이랑 48이랑 48.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죄송합니다. 4C가 아니었죠? 4C가 아니라 그러면 4자리 중에 이렇게 2자리 선택하는 것도 있어버리니까 여기서 계산 잘못했네. 여자들이 이 4자리 중에서 2자리 선택하는 방법은 자, 2층에서 2군데 중에 한 군데 선택하고 또 3층 2군데 중에 한 군데 선택하니까 2 곱하기 2 하셔서 4가지가 되겠죠? 4C라고 잘못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4 곱하기 2팩토리얼에다가 이제 3팩토리얼까지 하게 되니까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은 여기도 48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48이 3번 더해져 있으니까 얘는 합하셔서 144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므로 두 번째에서는 144가 나오게 되므로 자, 최종적으로 지금 384와 144를 더해주시면은 최종 정답은 528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조금 잘 훈련을 해두시면 좋겠다. 다음 넘어갑니다. 71번입니다. 71번도 여러분들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이 문제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선생님 그냥 이거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되나요? 12칸을 가긴 해야 되는데 전체 12칸. 근데 어쨌든 A에서 B까지 가야 되고 가로 방향으로 이동한 그 길이의 합이 4가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말은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4칸 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즉 왼쪽으로는 가지 마라. 왼쪽으로는 갈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8칸은 12칸 중에서 8칸은 위와 아래로만 가셔야 된다라는 거. 심지어 위로 5칸 가고 밑으로 3칸 갑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위로 4칸, 아래로 4칸 가야 A에서 B로 정확하게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처음에 이제 풀었냐면 처음에는 그냥 규칙성을 발견해 보고자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때로는 잘 안 보이면 몇 번 해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루트가 그 길을 찾다 보면은 이런 길이 하나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길을 생각을 하긴 했을 거예요. 또 어떤 길도 있었느냐? A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간 다음에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길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되더라 이겁니다.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뭔가 공통점을 좀 찾아내면 좋겠는데 케이스를 나누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나눌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해보면은 이게 좀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스트레이트로 아예 2칸 올라가고 2칸 내려가고를 4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도 생각해보면은 스트레이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이제 2번씩 한 거잖아요. 자, 저런 케이스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맨 처음의 경우는 뭐야? 이렇게 5개의 선들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이 4개를 선택하면은 루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밖에 안 되죠. 자,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이 4개가 이렇게 선택이 됐었어요. 그러면 루트가 어떻게 정해지는 거야?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선생님,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 4개만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 이렇게 앞에 2개랑 뒤에 2개를 이렇게 선택한다면요? 그러면 경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2칸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되겠지. 이렇게 하더라도 12칸은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일단은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 중에서는 자, 2칸씩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를 4번 하면 되겠구나. 그런 경우가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5개의 선들 중에서 4개만 선택하면 되므로 그 방법의 가지수는 OC4가 될 거예요. 즉 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는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녀석이 등장합니다.
그 후에는 2칸 내려갔다가 2칸 올라갔다가 2칸 내려가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게끔. 자, 스트레이트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3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한 번 등장하는 케이스. 그러면 여러분들,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맨 첫 번째 이렇게 해서 등장했다고 칩시다. 자, 그 후에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은 어쨌든 12칸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자,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8칸에 끝나버립니다. B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정 가운데서 올라가는 건 안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간다면 어떨까? 자, 그러면 경로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 여기서 자, 오른쪽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간 다음에 내려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이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 3번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도 1번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도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2가지 경우 말고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느냐? 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다 셉니다. 맨 첫 번째는 5가지 경우였고요. 두 번째는 2가지 경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뭐가 있느냐면, 또 여러분들이 이걸 찾았을 거예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있었다면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거 하나랑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거 하나, 이것도 진짜 해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이외에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총 9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어렵죠. 왜냐면은 이거 이외에 다른 경우는 없다라는 거를 또 이제 몇 번 해보면서 트라이를 해보면서, 아,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 3가지 외에는 없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려오는 경우도 그냥 한번 따져보면은, 레이저 포인터로만 따져보면, 자, 내려오는 게 이렇게 돼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 올라가고 내려가면 12칸이 됩니다. 자, 혹은 또 어떻게도 될 수 있느냐, 얘가 이 가운데 있을 때는 안 되고요, 여기 맨 오른쪽에 있었을 때, 자, 이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자, 스트리트로 올라가 내리고 올라가는 거를 다 했죠. 자, 그러고서 마지막에 내려오게 되면 이것도 12칸이 되게 된다는 거.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총 9다라고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72번입니다. 72번에 집합 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자,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4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fa는 a인 x의 원소 a의 개수는 3개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지금 fa는 a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원소가 몇 개 있어야 된다? 3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선은, 야, 그러면 누가 a 할래? 만족하는 a 누구 할래? 하면은 이 5가지 중에서 골라야 하므로 일단 a가 될 수 있는 건 OC 3가지가 있을 겁니다. 즉 10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이 간택됐다고 합시다. 자, 1, 2, 3 너네는 무조건 1은 1한테, 2는 2한테, 그리고 3은 3한테 가야 돼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데요? 4개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4랑 5가 잘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자, 우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여야 하므로 4랑 5 중에서도 하나는 치역이어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선택하는 가지수가 2C1, 저 4랑 5 중에서 누구를 할 건지 정해야 될 거고, 만약에 4로 정해졌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4가 4로 갈 수는 있나요? 그럴 순 없죠. 왜냐면은 그거는 오로지 이 빨간색 동그라미 돼 있는 애들만 자기 자신으로 갈 수 있다고 했지, 4는 자기 자신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4가 될 수 있는 그 가지수는 1 아니면 2 아니면 3인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가지수 3가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5는 그럼 무조건 4한테 가줘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1가지. 그러므로 이거 계산해 주시고 나면요, 60이 정답이 될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거를 실수했을 것 같느냐면,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3점짜리기는 한데 착각을 했을 것 같은 게, 치역이 4개여야 되네? 아, 그러면 4가 치역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4랑 5가 둘 다 4한테 갔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4랑 5 중에서 한 녀석만 4한테 가고 나머지 한 녀석은 1 아니면 2 아니면 3한테 갔다고 하자 라고 생각해버려서 틀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가 틀렸어요? 4랑 5가 둘 다 4한테 갈 수 있다고 착각한 게 틀린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자, 다음에 73번입니다. 73번에 반지름의 길이와 색이 모두 다른 나무 원판 5개가 있는데요. 이 5개의 원판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원판을 쌓으려고 한다. 자, 그림은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원판이 몇 개가 보이도록? 네,
두 개가 보이도록 원판 5개를 쌓은 한 가지 예시이다. 위에 같이 내려봤을 때 원판 2개가 보이도록 원판 5개를 쌓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원판의 크기에 따라서 숫자를 좀 매겨놨었어요. 이제 맨 밑에 있는 애가 제일 크니까 얘가 5번 원판, 그 다음에는 크기 순서대로 4번, 3번, 2번, 1번, 제일 작은 건 1번으로 이제 해놨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4번이랑 5번 원판밖에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저기로 해서 케이스를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 5번은 무조건 어쨌든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 5번이랑 4번이 보이는 경우랑 아니면 5번이랑 3번이 보이는 경우, 5번이랑 2번, 5번이랑 1번 원판이 보이는 경우로 이렇게 총 4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맨 처음에 자 5랑 1번만 이제 원판이 보여야 된다고 칠게요. 그럼 당연히 5번 원판이 가장 이제 이렇게 딱 있고 그 위에 1번 원판이 딱 있어야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4번 원판들은 5번 원판보다 아래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2번, 3번, 4번 원판은 여기서는 지들끼리 아무렇게나 있어도 상관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있을 수 있는 경우가 3팩토리얼 가지일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 가지수가 3팩토리얼인 건 금방 나오게 돼요. 요건 됐고, 그 다음에 자 5번이랑 2번 원판이 보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사실 이제 제가 문제 풀 때는 요를 갖다가 이제 옆으로 눕혀놨거든요. 눕혀놔서 지금 이 배치가 어떻게 돼 있다고 생각했냐면 4, 3, 2, 1, 5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숫자의 배열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4의 원판이 이제 제일 크다. 이거 그림까지 그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고서 그냥 숫자의 크기만 보고 이제 하자는 거죠. 이거 괜찮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내가 우선은 5번이랑 2번 원판이 보여야 돼. 그럼 얘를 갖고 오자. 그럼 5번 원판은 사실 어디 있든 상관없는데 2번 원판이 어쨌든 5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될 거예요. 자, 눈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눈으로 이렇게 아까 이게 위에서 아래 내려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림을 너무 못 그려. 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던 거를 이제 여기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내 눈에 2는 2 원판 보일 거고 5 원판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케이스가 1 원판이 2보다 작은 1 원판이 5와 2 사이에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5보다 왼쪽에 있어도 됩니다. 그걸로 케이스를 나누게 되면 맨 먼저 5와 2 사이에 1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왼쪽에는 3이랑 4 원판이 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3이랑 4 원판은 지들끼리 마음대로 자리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첫 번째로 2팩토리얼 가지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1도 이 왼쪽 5보다 왼쪽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3, 4가 자기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저거는 3팩토리얼 가지가 될 겁니다. 이건 2팩토리얼 더하기죠. 자, 그래서 이거 더해주시게 되면은 2 더하기 6이니까 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아래도 계산하시면 6이었죠. 자,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5번이랑 3번 원판이 보인다고 생각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경우가 5와 3 사이에 1과 2가 다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만 있을 수도 있고 2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 2가 둘 다 있다고 하면은 왼쪽에는 4가 있어야 하므로 이렇게 여기선 1과 2가 자리 바꿀 수 있는 2팩토리얼 가지가 나오게 되겠고요. 더하기 이번에는 5와 3 사이에 1밖에 없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2와 4가 있을 텐데 2와 4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 자, 그리고 5와 3 사이에 2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팩토리얼이겠죠. 그래서 이 셋을 다 더해주시게 되면 6이 되겠다. 자, 다음에 마지막 1번입니다. 이번에는 5와 4 원판만 보여야 해요. 자, 그러면은 1, 2, 3이 모두 다 5와 4 사이에 있을 수도 있겠고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1, 2, 3 중에서 2개씩만 1, 2만 있을 수도 있고 1, 3이 있을 수도 있고 2, 3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2개씩 있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1개만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럼 맨 첫 번째 경우에는 5와 4 사이에 1, 2, 3이 있는 경우에는 1, 2, 3끼리 자리 바꾸는 가지수 생각하면 되니까 3팩토리얼. 자, 그리고 여기서는 1, 2가 있고 여기 왼쪽에 3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여기서는 1, 2끼리만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하면 되니까 2팩토리얼이겠고요. 아래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2팩토리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6가지
자, 위에서도 6가지였겠고요. 다 더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1이랑 2랑 3이 5와 4 사이에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자, 1이었을 때는 2와 3이 5보다 왼쪽에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선 2와 3만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서도 2팩토리얼, 아래도 2팩토리얼, 여기도 2팩토리얼. 그래서 여기도 합이 6이 나왔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안 했네요. 5와 4 사이에 아무도 없고 1, 2, 3이 다 왼쪽에 있는 걸 생각을 안 했네. 오늘 하나 뭘 빠뜨리냐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서 3팩토리얼. 자, 그러면 여기서도 6가지가 나오게 되니까, 그럼 위에서도 그거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자, 5랑 3만 보인다고 쳤을 때 아까 전에 이거 안 한 것 같아. 5랑 3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네, 1이랑 2랑 4가 있는 거. 그럼 여기서도 6가지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도 난 잘못 셌네. 12가지였어야 했었고, 여기는 24가지였어야 했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더해 주시게 되면은 24, 12, 36, 44, 네, 해서 50까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풀고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실 이게 좀 풀이가 좀 비효율적이다? 더 좋은 풀이도 있겠지만은, 이게 사실 고3 문제인데 25번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 저거는 아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할 때 배우고 나면은 훨씬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순열은 순열인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하면, 근데 그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안 배웠으니까 쓸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일이 이제 센다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도 풀이는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건 나중에 가서 또 배워보시면 압니다. 넘어가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74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끝이 보이네요. 자,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의 투명한 유리상자 12개로 직육면체를 만들었다. 자, 이 중에서 4개의 유리상자를 같은 크기의 검은색 유리상자로 바꾸어 넣은 직육면체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이 가, 그리고 옆에서 본 모양이 나가 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옆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다 색칠이 되어 있어야 하니까 당연하게도 1층, 2층, 3층에 무조건 하나씩은 검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검은색 유리 상자로. 그것까지 동의하십니까? 자, 그 다음엔 또 위에서 봤을 때도 네 군데 모두가 색칠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한 층에는 2개가 들어있어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단 1층에 색칠 하나, 2층에 색칠 하나, 3층에 색칠 하나를 해놓고 나머지 하나는 파란색으로 색칠하는 이 3가지 중에서 어딘가 한 군데에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직관적으로는 어쨌든 한 층에는 2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1층일 수도 있는 거고 2층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3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1층에 2개가 있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1층 4개 중에서 내가 2개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C2로 일단 선택해 놓고요. 그러면 여기 끄트머리 2개를 선택했다고 치자. 그럼 이제 2층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요거 아니면 요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고요. 그것마저 하나 선택했으면 마지막 꼭대기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저 빨간색이 색칠이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요게 지금 뭐다? 저 2개 색칠되는 게 1층일 때입니다. 그러면 뭐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저게 2층일 수도 있고 3층일 수도 있다 보니까 자, 총 곱하기 3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만 해주시게 되면 6이 12 곱하기 3 하니까 36이 돼서 정답은 4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이걸로 뭐든 간단하게 풀렸죠. 생각보다 심한 문제인 거 치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풀이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왜 어려운 문제일까? 고민을 해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나? 일단 4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 선택했어. 4. 그 다음에 여기서 3개 중에 하나 선택했어. 3. 그 다음에 여기 2개 중에서 하나 선택했어. 2. 그 다음에는 나머지 여기서는 요 선생님이 여기 3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곱하기 3. 그래가지고 이제 24 곱하기 3 해서 이제 72.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항상 했던 얘기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답보다 많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중복해서 센 게 있으신 거예요. 됐습니까? 실제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셋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해서 이제 72가지 중에 이게 골라졌어요. 그러면 72가지에서는요 어떤 것도 세버린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 배치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번에 저거 순서대로 다시 가볼게. 자, 맨 1층에서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래서 여기 선택했어. 그 다음에 2층에서 3개 중에 하나 선택해. 여기 선택했어. 그리고 위에서 2개 중에 하나 선택해. 이거 선택했어.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쪽 라인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그거 1층 선택했어. 이렇게 선택해도 아까 전 처음 선택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해서 센 게 발생을 해버린 거죠. 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번만 세면 될 거를 2번이나 세버려가지고 72가 나온 거니까 또 이제 나누기 2까지 해줘야겠죠.
그래서 36이 나오게 된다 하시면 되겠다는 거. 자, 이것으로 일신노트 6단원 경우의 수까지 해서 고등수학 1학년 모두 다 마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제 만들게 됐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잘 좀 공부해 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보람차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제가 뭔가 다 아는 상태에서 푼다기보다는 저도 풀면서 많이 이런 부분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나도 몰랐었던 부분인데 하는 것들을 저도 많이 배우게 돼가지고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이 영상까지 오시느라 여러분들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대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